시작합니다. 드디어 분모를 포함한 식이계산 중에서 곱셈 나눗셈만 오늘 진행하는데, 자 일단 곱셈 나눗셈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곱셈하고 나눗셈을 우리가 루트를 섞인 식을 계산할 때는 그냥 루트 1이 곱해주고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를 루트 바깥에 있는 숫자끼리 곱하고 끼리끼리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끼리끼리 계산한다는 것도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해? 루트 안쪽에다가 한 번만 루트를 쓰고 한 번에 곱하면 되지? a 곱하기 b 한다 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항상 루트 안쪽에서 a 곱하기 b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5 바로 풀어봐. 루트 3 곱하기 루트 5라 그러면 그냥 3 곱하기 5를 하나의 루트 안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3, 5, 15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한번 배워봤으니까 더구나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래서 나눗셈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애초에 이걸 분수로 나타내잖아. 자, 분수로 썼을 때 루트 b분의 루트 a지. 자, 루트 b분의 루트 a로 썼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루트만 쓰고 그 안에서 분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게 곱셈, 이게 바로 나눗셈. 이렇게 루트끼리의 나눗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면은 어디 있냐? 여기 있지? 필수 문제 2번. 필수 문제 2번에 1번. 딱 요렇게 분수꼴로 예쁘게 나타내져 있으면은 그냥 루트를 하나만 쓰고 그 안쪽에서 분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쉽지? 그래서 6하고 12 약분한다. 얼마? 2하고 1. 자, 그래서 루트 2.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됐지? 어렵지 않지? 전혀. 자, 그 다음에 2번. 필수 문제 1번에 2번. 자, 3개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지? 자, 이렇게 2개씩 계산을 해주던지 아니면 3개를 한 번에 자, 요 루트 한쪽에다가 몰아넣어. 2 곱하기 3 곱하기 7. 자, 이렇게 놓으면 계산할 수 있지? 얼마야? 2, 3은 6에다가 7 곱해주면은 루트 42 이렇게 되겠지. 목이 아직 안 돌아왔어. 자, 그 다음에 요런 거야, 요런 거. 3번에 보면은 3루트 7 곱하기 2루트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루트 바깥쪽에도 숫자가 있지? 루트 바깥쪽에 숫자 있는 거는 루트 바깥쪽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있는 건 안쪽끼리 처리해주고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 해주면은 6. 그 다음에 7 곱하기 2를 해서 루트 안에다가 한 번에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루트 14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지. 기억이 나지? 그 다음에 4번도 문제없이 자,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요거 조심해.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거는 건들면 안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는 맨 앞에다가 씌워주고 루트를 한번 적어준 다음에 자, 여기 안에 있는 것들 다 몰아놔. 3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2. 자, 이렇게 몰아놓은 다음에 자, 한 번에 약분하는 거야. 해볼까? 자, 5하고 먼저 약분되지? 그 다음에 3하고 3 약분되지? 그래서 3, 3 이렇게 약분하면 누구만 남아? 2만 남지?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안쪽에 남은 것만 써주면 돼서 자, 루트 2로 처리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2 되겠니? 자, 그 다음 가자. 자, 필수 문제 2번 루트 18 나누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눗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부터 항상 분수꼴로 나타내. 루트 2분의 루트 18.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합치는 거지. 2분의 18이다. 자, 이렇게 하면 약분이 가능하다. 어떻게? 2하고 18하고 약분하면 얘는 9고 얘는 1이다. 자, 이렇게 해서 루트 9가 얼마? 앞에서 3이다. 이렇게 되었지? 9의 제곱근은 3. 9의 양의 제곱근은 3. 자, 그 다음에 루트 14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루트 21이야. 자,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겠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분수꼴로 뒤집어서 나타내면 루트 21분의 루트 14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는 그대로 둬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루트 21분의 14.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약분해주면 21하고 14를 뭘로 약분해? 7로 약분하지. 자, 그래서 7, 3, 21, 7, 2, 14.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는 유리화를 아직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답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기로 돼 있으면 우리가 앞에가 분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고 나타내야 돼? 곱하기로 나타내야겠지? 자, 그래서 루트 5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루트 15를 역수로 바꾸면 그냥 루트 1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앞에서 곱하기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지. 루트 한 번에 써서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데 뭐 한번 해볼까? 3하고 15하고 약분해서 여기까지만. 자, 해서 5하고 곱하면 다시 2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루트 25분의 1은 얼마?
그냥 바깥으로 나와서 5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루트 안에다가 뭐라 넣고 쓴 다음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루트 한 번에 써야 된다는 걸 아니까 루트 18 나누기 루트 2는 바로 얼마? 루트 안쪽에서 그냥 18 나누기 2를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루트 9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루트 9는 3이다 이런 식으로 밖으로 바로 빼내면 돼. 알겠니?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네. 3일이나 쳤는데.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3번 바로 가보자. 근호 바깥으로 이제 숫자를 꺼내서 써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루트 27 같은 경우에는 뭐야? 여기 지금 개념 써져 있는데 뭐 예전에 해봤으니까 바로 실행하면 자 루트 27을 소인수분해하면 이 안쪽에 제곱수인 것도 있고 제곱수가 아닌 것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 곱셈꼴을 근호 바깥으로 숫자를 완벽하게 꺼내서 정리를 해줘야 됐어.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소인수분해를 해줘야 돼.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다만 소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뭐야? 여기서 제곱수인 것과 제곱수가 아닌 걸로 쪼개기 위해서지. 딱 두 부분으로. 그치? 그래서 제곱수인 게 9고 제곱수가 아닌 게 3이니까 9, 3은 27 다시 되잖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곱수인 거를 선택해서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내주려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처음에? 루트 9 곱하기 루트 3으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원리를 설명해라 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니까 바깥으로 꺼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해서 얘가 얼마니까? 3이니까. 그치? 그래서 3이 바깥에 곱해지면은 얘는 3루트 3이 될 수 있겠지. 얘가 지금 루트 27 입장에서 보면은 제곱수가 바깥으로 꺼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원리는 방금 전에 배웠던 근호를 포함한 곱셈이다. 알겠지? 근호 안쪽에서 곱해진 거를 반대로 쪼갤 수도 있다. 9, 3은 27을 루트 9 곱하기 루트 3으로 쪼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써져 있다. 자, 여기다가 따로 할게. 칸이 적어서. 마이너스 루트 50이라 그러면 마이너스 건드려 안 건드려? 절대 건들면 안 돼. 마이너스 맨 앞에 있는 건 절대 건들지 마시고 자, 요 안쪽에서 지금 50을 소인수분해하면 몇이야?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서 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의 제곱이 몇이니까? 25니까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걸로 쪼개자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만 해주면 돼. 자, 그래서 25가 뭐야? 루트 25니까 얼마? 5잖아. 자, 따라서 마이너스 5 루트 안쪽에 2가 남아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빠르게 하면 바로 그냥 50이 25 곱하기 2니까 25를 바깥으로 꺼내서 5 이렇게 적으면 돼. 알겠지? 그 원리는 항상 합쳐서 쓸 수 있다. 합쳐서 쓴 거를 쪼개서 쓸 수 있다. 이런 원리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어도 상관없지. 루트 49분의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49가 뭐야? 제곱수지. 분모가 제곱수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어? 얘를 루트 49분의 루트 3으로 다시 쪼갤 수 있는 거잖아. 분모 분자를 다시 쪼갤 수 있어. 쪼개면은 뭐야? 루트 49가 그냥 몇이다? 7. 그래서 7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원리야. 알겠지? 원리는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남이 설명했을 때 막히지만 않을 만큼 그렇게 해두면 되고 정리를. 여기에서 결국에는 제곱수는 바깥으로 꺼내질 수 있다. 다만 그게 분모에 있을 때는 분모로 꺼내지고 그게 분자에 있을 때는 분자로 꺼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어려울 거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루트 0.11 뭐야? 소수가 나왔네. 자, 루트 0.11인데 0.11이 누구의 제곱이냐?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소수로 웬만하면 하지 말고 100분의 11 이렇게 분수로 바꿔서 해야지. 분수로 바꿔서 처리하면 여기에서 누가 제곱수? 100이 제곱수지? 11은 제곱수가 아니지? 소수지? 자, 따라서 분모에 있는 100만 꺼내는 거야. 꺼낸다라는 말이 이거지. 루트 100분의 루트 1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트 100을 뭘로 고쳐? 10으로 고치면 된다. 알겠니? 자, 그래서 10분의 루트 11. 자, 이렇게 고치면 성공. 됐지?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자, 나머지 문제 지금 있지? 그 두 페이지죠, 지금. 필수 문제 4번. 요거는 안 적어가지고 까먹을 뻔했네. 필수 문제 4번 하고 문제 푸는 시간 조금 가져봅시다. 연습하고 가야지, 그지? 예전에 해봤지만은 그래도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감각이 진짜 중요한 게 속도를 결정하니까 속도가 뭘 결정해? 내신을 결정하잖아, 그치? 내신 점수는 속도로 결정이 되니까. 자, 요거는 또 뭐야? 루트 A꼴 또는 마이너스 루트 A꼴로 고쳐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문제를 이해 못하더라도 이게 대체 여러분한테 뭘 원하는 걸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뭐 했어? 근호 바깥으로 숫자를 꺼내가지고 어떤 형태로 적는 거? 누군가 루트 누군가 이런 형태로 바꿨었잖아, 그치?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다시 무슨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제곱수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어떻게 집어넣어? 얘를 뭘로 고치면 돼?
별의 제곱으로 고치면서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이렇게 고치면 또 뭐가 가능해? 합쳐서 적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합쳐서 적으면 다시 별의 제곱 곱하기 네모. 별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돼서? 제곱이 돼서. 되니?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하나밖에 없고 그 안에 모든 숫자들이 갇혀있는 형태. 무슨 형태? 루트 A 꼴이 되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야. 다시 바깥에 있는 녀석을 다시 잡아와라. 루트 안쪽으로 다시 끌어와라. 이런 뜻이야. 이해됐지? 문제가 이해됐지? 자, 그럼 1번에서 뭐라고 했어? 1번에서 이제 해주면 되지. 쉬운 거지? 2루트 5. 자, 2루트 5면은 뭐야? 2 곱하기 루트 5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이. 2 루트 5는 2 곱하기 루트 5니까 2를 다시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이 루트 2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잖아.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을 수 있어? 또 루트 안쪽에 몰아넣을 수 있지. 한 번에 적을 수 있잖아. 그치? 자, 따라서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해서 얼마? 루트 20이다. 이걸 빠르게 하면 뭐야? 그냥 집어넣는다. 2를 제곱해서 안쪽에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 20. 바로 이렇게 되지? 이걸 마치 공식처럼 외우기 시작한 거야. 알겠니? 그 원리를 설명해 나가면 쪼갤 수 있다. 2 곱하기 루트 5, 2의 제곱을 루트 씌워가지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 얘를 합쳐서 2의 제곱 곱하기 5가 한 번에 들어가 있고 얘를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지? 이게 원리야. 원리고 이거를 공식으로 바꾸면 요 중간 과정이 생략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루트 20으로 처리하면 끝.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문제 뭐 다르니? 안 다르지? 마이너스 2루트 6이니까 마이너스는 건드려 안 건드려? 절대 안 건드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2를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있는 순간 얘는 이미 운명이 결정나서 이거 진짜 중요해. 들어. 음수야. 마이너스 있으면 무조건 음수야. 그냥 루트 밖에 없고 다 정리를 했는데 마마뿔 이런 거 다 정리를 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남는다? 무조건 음수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음수여야 돼. 마지막까지도 음수여야 돼. 표현법만 바꿔주는 중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누구만? 2만 안쪽에 넣는 거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6, 루트 6.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됐지? 자, 그러면 루트를 한 번에 안쪽에다 적어서 2의 제곱 곱하기 6. 자, 이렇게 적으면 4, 6에 얼마? 24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됐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도 이렇게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된다. 마이너스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 해봐. 할 수 있지? 5분의 루트 2. 자, 얼마니까? 5를 제곱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어. 다시 루트 25로 바꾸는 거 많이 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루트 2가 분자에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합쳐서 적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합쳐서 루트 하나만 적고 루트 25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루트 2분의 3. 그러니까 이런 거. 3 곱하기 루트 2분의 3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지. 3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3. 이거잖아, 일단. 그지? 그럼 3이 어디 곱해져 있는 거니? 분모니, 분자니? 당연히 분자제. 위쪽에 곱해져 있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 뭐라고 적을 수 있어? 루트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3을 다시 넣는 다음에 어디에? 이 루트 3 안에다가 넣으면 되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해봤어. 어디 있어? 지웠구나. 아까 전에 루트 27 바꿨을 때 3 루트 3이었잖아. 몇 개 외워두면 좋아. 알겠지? 루트 27 많이 나와요. 루트 20도 많이 나와. 루트 20도 2루트 5. 요거 외워두면 좋아. 그 다음에 루트 12. 이것도 많이 나오지? 12가 뭐야? 4 곱하기 3이죠? 4 곱하기 3. 자, 그러면 4를 바깥으로 꺼내면 얼마? 2. 그래서 2루트 3. 이것도 외워놔. 이거하고 헷갈리는 게 뭐야? 세영아, 뭐야? 루트 12하고 뭐 헷갈려? 루트 18 헷갈리는 거지? 루트 12하고 루트 18 안 헷갈리게 세트로 외워. 알겠지? 루트 12하고 루트 18이 왜 헷갈려? 이거 숫자를 안쪽과 바깥쪽을 바꿔서 쓴 거. 알겠지? 얘가 뭐니까? 9, 2, 18이니까. 그래서 9가 바깥으로 나가면 3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2가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루트 2, 루트 12는 2 루트 3. 요거 많이 헷갈려. 자, 그래서 안 헷갈리게 미리 외워놔.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전에 이거 하고 있었지? 얘를 넣으면 루트 27인데 얘를 빠르게 하는 거야 이제. 루트 2분의 루트 27은 얼마나? 루트 2분의 루트 27이다. 루트를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이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37쪽까지 지금 문제 처리하고 계산 연습 좀 한 다음에 응용으로 넘어가자. 뒤에가 응용이거든? 지금 했지? 거의 다 했지? 뒤로 넘어가서 분모의 유리함을 한 다음에 그 순서가 바뀌어있지?
근데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할게. 분모의 유리화 먼저 하고 마지막에 여기 가장 어려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서 요거를 마지막에 할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름도 다르지? 제곱근표에 없는 값을 계산하자 그런 걸로 나와 있지. 제곱근표에 없는 수의 제곱분해가 그게 이거야.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계산하자는 거지 근사값을. 그래서 요거 나중에 배우고 바로 분모의 유리화 먼저 들어가자. 분모 유리화 당연히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는지는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지? 당연히 분자에는 루트가 있든 없든 계산하기 뭐 껄끄럽진 않은데 분모 자리에 루트가 있으면 안 돼. 항상 이 나누기를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게 루트가 섞여 있으면은 나눗셈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루트를 분모에 적지는 말자. 그런 거는 최대한 피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지 태도가. 그래서 분모의 유리화를 꼭 하자. 그럼 어떻게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줄 수 있냐? 그 유리수로 바꿔주는 게 유리화잖아. 어떻게 바꾸면 돼? 루트 3을 무리수지. 얘는 명백히 무리수지. 근데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꿔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얘하고 똑같은 거를 그냥 곱해버리면 되지. 똑같은 걸 곱하면 제곱이 될 테니까 3이 될 수 있잖아. 3은 뭐야? 유리수지. 무리수가 유리수로 바뀌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그냥 뭐야? 그 무리수랑 똑같은 걸 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루트 5분의 1 뭐야? 분모가 무리수 형태로 표현이 돼 있어. 분자는 볼 것도 없어. 그냥 분모가 무리수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얘를 유리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 얘랑 똑같은 걸 곱해버리자. 똑같은 걸 곱하면 제곱이 되면서 바깥으로 나오잖아. 바깥으로 나오면 유리수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건 좋은데 원래 분자 자리에 있던 게 1이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당연히 수학적으로 똑같은 값이 되려면 여기도 루트 5를 똑같은 값을 또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 자리에 내가 유리화를 해주려고 곱했으면은 분자 자리에도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이게 결국에는 값이 같은 거잖아. 1을 곱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형태만 바뀌게 된다. 형태만. 뭐로? 5분의 루트 5로 이렇게 된다. 그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지? 뭐가 처리가 되는 거야? 분모가 유리수가 됐다. 요게 처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항상 나타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걸 어떨까? 요거는 뭐 분자 자리에 무리수가 있는데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분자 자리에 유리수가 있던 무리수가 있던 신경 쓰지 마시고 항상 어디만 봐? 분모만 봐. 자, 분모를 봤을 때 무리수잖아. 얘를 유리수로 바꿔줘야 유리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7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하고 똑같은 거. 얘를 유리수로 바꿔야 되니까 루트 7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항상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자, 그래서 루트 7분의 루트 7 똑같은 값이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표현만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7 곱하기 루트 7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 7 유리수가 나오고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분자 자리는 얼마? 루트 21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선생님 어떡하나요? 뭘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그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먼저 계산해서 루트 6이라고 놔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 루트 6이니까 얼마? 루트 6 루트 6 또 분모 분자에다가 곱합시다. 자, 그러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6은 또 6이고 제곱되니까 5 곱하기 루트 6 어떻게 돼? 당연히 계산은 안 되고 그냥 옆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지. 문자처럼. 그지? 루트 6을 문자처럼 그냥 둘이 계산이 안 되니까 5 루트 6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 루트 15분의 루트 5야. 자, 일단은 뭐가 돼? 루트 15분의 루트 5면 잠깐 이것 좀 봐봐. 3분의 너무 길게 적었다. 3분의 1에다가 뭘 곱한 거야? 이걸 3분의 1에다가 루트 15분의 루트 5를 곱한 거야. 이렇게 봐. 자, 이렇게 보면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여기에서 루트 15분의 5라는 것은 약분해가지고 5로 약분하면 얼마? 3분의 1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루트 3분의 1을 3분의 1이 곱한 거니까 다시 바꾸면 이렇게 돼. 3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3만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겠네. 맞지? 루트 3만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된다. 뭐라고? 루트 3분의 루트 3만 곱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얼마 돼? 루트 3만 곱했으니까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3에다가 3 곱했으니까 9지. 그래서 9분의 분자는 얼마? 루트 3.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다. 됐지? 하나씩. 이게 분모의 유리화다. 자, 뒤에서 여러분은 이미 다 한 번씩은 배웠으니까 이게 끝은 아니지. 분모의 유리화가 이게 끝은 아니지. 뒤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서? 어디서 나와? 다항식의 곱셈. 중단은 3단원에서 나오는 거지. 다항식의 곱셈에서 나오는 거는 잠깐 보고 가자.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표현이 되지. 뭐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무리수 유리수일 필요는 없고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런 것도 나오잖아. 얘도 무리수고 얘도 무리수지. 그럼 이런 얘들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잖아. 요때는 어떻게? 똑같은 거 곱하면 안 됐었지?
똑같은 거 곱하면 망하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 분모에 루트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기억이나? 중간부호만 어떻게 해주자? 바꿔준 거를 곱하면 됐었지. 그치? 중간부호만 바꿔준 거를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얘는 합이고 얘는 차잖아. 합차 공식 기억나?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게 되는 거니까 자 분모 자리만 유리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얘를 제곱차 형태로 바꿔주면 제곱차 앞에 거의 제곱 얼마? 2.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1. 자 이렇게 해서 빼주면 제곱차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유리화가 가능했었다. 기억이 납니까? 그 뒤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배운 요 유리화가 그만큼 중요하긴 하나 요것만 존재하는 거는 아니면 이거는 쉬운 거고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시계 곱셈에서 하는 유리화가 진짜 유리화다. 알겠지? 그때 가서는 똑같은 걸 곱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요 덧셈꼴로 되어 있는 거에 반대부, 중간부호가 반대인 거를 곱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합차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기억해야 돼. 뒤에서 할 때까지. 알겠지? 한 번씩은 다 해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야. 요거만 하면 돼. 요거만 하면 끝. 자, 충분히 데워줬지? 따뜻해졌지? 자, 마지막 내용은 선생님이 이름을 이렇게 말을 해놨는데 거기 나온 내용도 똑같아. 제목이.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근사값을 구하자 그랬지. 결국 하자는 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제곱근표에 있는 값은 여러분 뒤에 제곱근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0.00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은 9.99 그 다음에 10.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야. 첫째 자리만 따져가지고 0.1씩 높아져서 99.9까지만 나와 있어. 뒤에 제곱표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수 문제 5번에 보면은 루트 3은 얼마이며 근사값이 나와 있지. 루트 30은 대략 얼마이다. 5.477이다. 이런 식으로 주잖아. 이거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야? 제곱근표에서 가져온 거야. 뒤에 제곱근표를 보면은 실제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내져 있습니다. 알겠지?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오지 않아도 문제에서 주는데 이거는 지금 제곱근표에 있는 값인데 1번 보면은 루트 300이야. 300 어디까지 나와 있다 그랬어? 99.9까지 나와 있다 그랬잖아. 그치? 루트 99.9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제곱근표에 없어. 아예 없어. 그러면 구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 그랬었지? 옛날에도? 그러니까 99.9까지 나와 있으면은 루트 3000 이런 거는 구할 수 없나? 아니라는 거지.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뭐 배웠어? 제곱근 바깥으로 근호 바깥으로 제곱수를 빼내는 걸 배웠지. 그러니까 그거 사용해서 뭐를 사용해서 루트 a 제곱 곱하기 b꼴을 뭐로 고치자? a 루트 b꼴로 고치자는 이 아이디어. 근호 바깥으로 제곱수를 날려보내자. 요 아이디어를 통해서 얘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루트 300의 값은 대략 얼마인가? 자,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자, 얘를 갖다가 루트 바깥으로 제곱수를 꺼내려고 최대한 해봐. 그러면 제곱수인 얘와 제곱수가 아닌 얘로 쪼개지겠지? 자연스럽게. 그치? 제곱수가 누구야? 100. 100은 누구의 제곱? 10의 제곱이지, 세영아. 그치? 자, 여기 봐봐. 100이 10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겠어? 10 곱하기 루트 3이야. 10 곱하기 루트 3인데 누가? 루트 300이 10 곱하기 루트 3인데 여기서 루트 3이 얼마나 그래서? 문제에서 1.73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73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1.73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얼마야? 얼마 된다? 17.32가 된다. 계산했네.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17.32가 루트 300이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재밌잖아. 루트 300이라는 건 누구야? 제곱해서 300이 되는 값 중에서 양수. 맞지? 양의 제곱근. 제곱해서 300이 되는 값이 얼마다? 17.32 정도 된다. 17.32를 실제로 얘를 2번을 곱해보잖아? 계산기로 해봐. 집에 가서 만약에 궁금하면 요렇게 둘이 곱하면 300에 근접한 숫자가 나온다. 왜? 왜 근접한 숫자야? 근사값이니까. 정확하진 않지? 뒤에 자리 숫자에 계속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기순환 소수잖아. 기순환 소수. 루트라는 건. 그치? 근데 대략적으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구하자. 한 게 근사값이지. 그래서 17.32를 실제로 제곱하면 300은 나오지 않더라도 300에 근접한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알겠지?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지? 그러면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 거야 이제. 이것만 풀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시켜볼게. 자, 자, 얘도 한번 해보자. 30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얘 쪼개봐. 어떻게? 시작은 항상 그거야. 제곱수와 제곱수가 아닌 얘로 쪼개는 거야. 어떻게? 100 곱하기 30이겠지. 30 괜찮니?
100 곱하기 30. 근데 100이라는 게 또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 10 곱하기 루트 30. 이렇게 된다는 거지. 채워 넣어. 네모칸 바로 채워 넣어. 자, 그래서 10 곱하기 루트 30인데 루트 30 왜 적었어? 루트 30이 있잖아. 그치? 제곱근표에 있는 값이잖아요. 그걸 아는 상태에서 30으로 나타내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냥 나타낸 게 아니라. 그래서 5.477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10 곱하기 5.477이니까 답은 얼마다? 54.77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됐니? 문제 없지?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저거. 저거. 요거. 자, 그 다음에 루트 0.03. 자, 얘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배웠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소수로 나타내져 있을 때는 분수로 고치자. 루트 100분의 3. 그러면 100이 또 얼마? 10의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10분의 루트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10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우리가 루트 3 나누기 10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건 굳이 우리가 적을 필요가 그냥 없는 거지. 그냥 문제에 있지도 않을 텐데. 네모칸으로 있지도 않을 걸. 나누기로 나타내자. 그치?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을 해주고 계산을 해봐. 루트 3이 얼마? 1.732. 1.732를 몇으로 나누자? 15로 나누자. 자, 그럼 얼마 돼? 소수점이 한 칸 땡겨지는데 왼쪽으로 땡겨지는 거지? 0.17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0.173이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것도 0.03도 없잖아. 제곱분표에 어디? 0.00부터 시작해서 0.03은 있는 것 같은데 0.00부터 시작해서 9.99까지 있으니까 얘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 우리가 얘를 찾으려면 제곱분표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0.03을 어떻게 계산해? 얘네 둘로만 계산을 했다. 실제로 뒤에 가서 0.03을 찾아보시면 요 값이 있을 거예요. 0.173까지. 알겠지? 한번 볼까? 그냥 관심이야. 0. 제곱근표가 0.00부터 있는 게 아니라 1.00부터 있는 소리. 1.00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없는 거야. 얘도 없는 거. 루트 0.03 없어. 항상 뭐 제곱근표가 뒤에는 나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사실 몇부터 몇까지 있다는 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냥 관심이야, 관심. 관심이 있으면 항상 잘하게 돼 있거든, 수학은. 자, 그래서 루트 0.3 얘도 바꿀 수 있다. 0.3 얘도 없지. 그래서 한번 분수로 바꿔봤더니 루트 10분의 3이야 얘는. 제곱수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10도 제곱수 아니고 3도 제곱수 아니야. 그럼 누구를 빼내야 되냐? 얘는 여기에서 막히는 거야. 여기서 막히는 거 좀 어려워지는 거지. 자, 여기서 막히는데 상관이 없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무조건 제곱수하고 제곱수가 아닌 애로 쪼개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내가 분모 분자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면 어때? 보이지? 누가 제곱수야? 100이 제곱수잖아. 근데 분자가 30이에요. 상관없지. 왜? 루트 30도 있으니까 5.477. 얘를 이용하면 되지. 됐어? 얘를 이용하자는 거야. 얘를.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10분의 루트 3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해서 루트 30을 뭐로? 5.477로 고칩시다. 자, 하면은 5.477 나누기 10이니까 얼마가 된다? 소점을 앞으로 한 칸 당겨서 0.5477. 자, 이렇게 구해주면 끝. 됐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하나 더 낸다고 그랬잖아. 나누는 버전이랑 곱하는 버전으로 하나씩 해보자.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루트 30만 해봐. 시간 좀 줄게. 그 다음에 루트 0.0003 한번 해봐. 다 할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나타내도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공식이 또 있었지? 그 공식을 말해줄게. 진짜로 나옵니다 뒤에.
제곱수를 쪼개는 순간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곱수를 쪼개는 순간 10의 거듭제곱이 나오지 않니? 그지? 10의 거듭제곱으로 쪼개려고 하는 거지. 일단은 어떻게 한다? 얘를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제곱수인 걸로, 제곱수 중에서 10의 거듭제곱 꼴인 걸로 고쳐주면 어떻게? 여기서 1만을 뽑아내면 되지? 1만? 1만 아니면 100이잖아. 100 아니면 1만 아니면 100만. 공 2개씩 추가하면 되지? 요게 힌트야. 공 2개씩. 두 자리씩. 두 칸씩. 이동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두 칸씩. 여기에 소수점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두 칸, 또다시 왼쪽으로 두 칸.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1만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여기가 어디야? 30이 되는 그 지점이지. 30.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뒤에다가 30을 적을 수 있다고. 됐어? 이렇게 해서 1만이 얼마니까? 100의 제곱이니까 100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가면 당연히 바깥쪽에 누가 있다? 100이 있다. 그러면서 루트 30을 적어주면 되지. 루트 30이 얼마? 5.477이니까 이번에는 100에다가 얼마를 곱하자? 5.477을 곱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00을 곱했으니까 소수점이 두 칸 내려가면은 얼마? 547.7 자그마치 이런 숫자가 된다. 그러니까 547.7을 제곱하면 실제로 30만에 근접한 숫자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건 이제 분수꼴이지. 분수꼴, 소수꼴 해서 분수로 바꿔보는 거지. 얘를 바꿔보면 얼마? 얘가 지금 3이었을 때보다 하나, 둘, 셋, 네 자리니까 1만으로 나눠준 거잖아. 그지? 얘는 이제 그나마 좀 할만하네. 1만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지. 얘는. 그래서 제곱수가 바로 보이는 거지. 얼마? 1만이니까 바깥쪽으로 나오면 100. 자, 100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루트 3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얼마? 1.732에다가 1.732를 몇으로 나눈 거? 100으로 나눈 거다. 자, 시작해보자. 얼마? 0.01732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 어떤 숫자든지 간에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이론상. 알겠지? 쉽고 어렵고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공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공식이라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첫 번째 했을 때도 알려줬지, 쌤이? 아마 다 까먹었을걸? 다시 까먹었으면은 다시 적어놔. 두 칸씩 반반 공식이라고 저번에 알려줬었지, 예전에? 여름방학 때? 두 칸씩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외우지만 말고. 두 칸씩 반반 공식. 두 칸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수점 말하는 거야. 소수점을 원래 여기 있잖아. 항상 소수점부터 어디 있는지 파악해. 이런 식으로 자연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에 소수점은 항상 어디 있어? 맨 뒷자리에 숨어 있는 거지. 가려져 있는 거지. 점이. 그지? 그래서 점이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수점이 여기 있는 거지. 0과 0 사이. 그 다음에 얘도 0과 3 사이. 이렇게 소수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요 소수점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몇 칸씩, 항상 몇 칸씩, 두 칸씩 이동한다. 자, 그러면 두 칸씩 이동하되 내가 아까 전에 이걸 괜히 지웠네. 루트 3이 1.732라고 적혀 있었잖아. 또 루트 30이 얼마? 5.477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얘네 둘 값만 알려준다고 항상 문제에서 근사값을 이렇게 두 개만 알려주고 이런 문제를 하나 내. 그러면은 내가 얘를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지 얘를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서 소수점을 두 칸씩 이동해서 얘를 두 칸 이동하면 얼마? 3을 만들었잖아. 그치? 3을 만들었으면은 이 3을 가지고 계산하라는 뜻이니까 얼마로 계산한다? 1.732로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두 칸씩이라는 거는 내가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두 칸씩 이동해봐라. 그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 숫자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두 칸씩이라는 걸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반자는 반대로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뜻이야. 반대 방향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1.732를 선택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1.732에다가 얼마를 곱한 얘거든. 이겠니? 근데 그 얼마를 곱했냐? 반대 방향으로라 그랬지. 반대 방향이면 이쪽이잖아. 내가 지금 왼쪽으로 두 칸을 이동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 반자는 뭐야? 이 반자는 반대로가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반대로 이상하잖아. 절반만큼 위에다가. 반대로 절반만큼만 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반대로 절반만큼.
반대로 절반만큼 아니면 절반만큼 반대로 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절반만큼이면 몇 칸이야? 한 칸이잖아. 그 한 칸을 의미하는 게 뭐야? 10이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이게 한 칸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한 칸 가려면 얼마 필요해? 10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10을 곱하자. 되겠니? 아래쪽에 있는 걸로 다시 해볼까? 야 여기 있는 소수점 여기 있지? 얘를 두 칸만 앞에 쪽으로 이동하면 누굴 찾을 수 있어? 루트 30 찾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5.477을 가지고 계산한 얘인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 5.477을 가지고 계산한 얘인데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몇 칸? 한 칸만큼 절반만큼만 가면 한 칸만큼 갔으니까 몇만 곱하면 돼? 10만 곱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얼마다? 바로 54.77 이게 공식이라는 얘기야. 됐니? 바로 이렇게 뭐라고 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까? 소수점 안 했잖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3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 1.731을 가지고 계산한 얘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절반만큼 몇 칸? 한 칸만큼을 가.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만큼 가는 거니까 몇? 10분의 1을 곱한 거겠지? 또는 0.1을 곱한 거겠다. 그치? 그래서 왼쪽으로 한 칸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을 얘한테 곱하면 0.173이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돼, 공식을. 근데 굳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해서 뭐 절대적으로 잘하게 되는 게 아니지. 공식이라는 건 그냥 여러분 도와주는 도구고, 이 도구만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지? 이 공식이 왜 만들어졌느냐? 그냥 빨리 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선생님이 만들어준 건데 없었는데, 그 원리를 이런 식으로 직접 해놔야 돼. 알겠지? 집에 가서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내는 원리를 사용해서 근사값을 구한 거다. 알겠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 요거 문제 하나. 요거 한번 알려주고 해야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넘겨가지고 41쪽에 5번. 그거 하나 해볼게. 41쪽에 5번. 봅시다. 요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듯이 제곱수를 바깥으로 꺼내는 원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루트를 쪼갤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도 쪼갤 수 있겠지. 루트 150. 응? 루트 150도 쪼갤 수 있잖아. 어떻게? 루트 150이라는 거, 150이라는 거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인수분해만 해서 소수로 인수분해 굳이 안 해도 돼. 15 곱하기 10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접 하면 되잖아. 10이라는 거는 2고, 2 곱하기 5고, 그 다음에 15라는 건 3 곱하기 5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몇 개? 2개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 알지? 그러면 루트 5, 아니 루트 5에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얼마로 나가야 돼? 5로 나가야겠지. 바깥쪽에다가 5라고 써준 다음에 안쪽에 누가 남아있습니까? 좀 더 길게 2 곱하기 3이 남아있는 거지 지금. 됐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냥 제곱수 있으면 제곱수 바깥으로 꺼내. 그 다음에 안쪽에 남아있는 얘들을 소인수분해해서 썼지. 지금 이게 소인수분해의 꼴이잖아. 맞지?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보여. 뭐가? 5 굳이 쓰자면 루트 2를 곱한 거랑 루트 3을 곱한 게 보이잖아. 맞니? 루트 2가 여기서 얼마? A고 여기 루트 2를 A라 그랬지. 그러면 루트 3을 얼마라 그랬다? 문제에서 B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 루트 150이라는 숫자를 A랑 B로 나타내면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곱셈으로 5A B라고 잘 깔끔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거지. 됐니? 5A.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해봐. 지금 안 되면 지금 여기에서 도와줄게. 6번 한 번 더라고 그렇게 있지? 한 번 더.